네, 이번 시간에 우리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관련되는 부분은 제품, 상품, 반제품, 원재료, 제공품, 저장품, 그 다음에 유가증권, 주식, 채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 방법에 대한 거. 재고자산은 원가법 중에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총평균, 이동평균, 매가환원법. 저가법은 이제 취득가액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시가 중에 낮은 가액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평가 방법 신고와 변경 신고에 대한 부분인데,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평가 방법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할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무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무신고 시에 일반적인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방법을 무시하고 그냥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임의 변경으로 봐서 무신고 방법에 의한 가액, 즉 선입선출법하고 당초 가액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과세소득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은 자, 장부가액이 100원인데 세법상 가액이 150원이면 자산이 늘어났죠.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 50원 유보 처리가 되고요.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되죠? 기초재고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바로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 장부가액이 100원인데 세법상 가액이 70원이면 30원만큼 과대 계상되어 있죠. 순이익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산입 30원. 다음 연도에 기초재고자산이 100원으로 과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다음 연도에 모두 팔렸다라고 하면 필요경비 불산입 30원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세무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재고자산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정이 나오면 그 다음 연도에 바로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파손이나 부패 등에 의한 평가 손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이런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제세공과금과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제세공과금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가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이 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을 지정기부금, 즉 요즘 이제 일반기부금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특별기부금으로 특별회비까지도 그냥 일반 필요경비 제세공과금으로 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부과되는 기본 배출 부담금, 이 부분도 필요경비 산입이 되는데, 초과 배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조세공과금 관련해서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농특세,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세, 그 다음에 체납 처분비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고요. 폐수부담금이라든가 대기오염 물질 초과 배출 부담금, 교통위반 과태료, 사고 벌과금 이런 부분들,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18년 2월 21일 이후분부터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걸로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지금 대법원은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는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벌금과 과태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계약의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지체상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가상금,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하실 때 연체이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연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용 자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매매 목적용 토지의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임대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 종합 토지세, 취득세, 중과분, 필요경비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자진신고 납부일에 필요경비에 산입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에 불산입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 보유하고 있던 사업장을 임대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새로 내는데 임대 개시 시점이 6월 1일 이후 개시했다면 당해 연도에 발생된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채용 공제 기여금을 기여금은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자, 내일 채용 공제 요즘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납입한 연도에 그냥 필요경비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 그 다음에 과밀 부담금, 그 다음에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전부 자본적 지출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부담금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내일 채용 공제 기여금과 관련되는 부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기존 예규를 찾아보면 과거에 나온 부분인데 필요경비 불산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규정들을 한번 찾아보면 옛날에 법인세법 규정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송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이 바뀌면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건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찾아보시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부담금이 부과되는 부분을 내가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을 잘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무 불이행에 의해서 부과되는 부담금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와 있던 그 예규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법이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규는 사문화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343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라고 해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작성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정기유보잔액 평가증 500만 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에 산입이 된 그 재고자산은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팔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초재고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던 부분이니까 필요경비 불산입 500만 원 유보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나와야 될 거고요. 기말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상품원 이동평균, 원재료 후입 선출법,
제품은 이동평균입니다. 근데 상품 제품은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했고 나머지 신고 안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개인 조정에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과목별 세무 조정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하셔 갖고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상품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동평균법이고요. 평가 방법도 이동평균이었습니다. 자, 원재료 관련해서는 신고를 안 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후입 선출법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 조정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계정 과목별로 상품, 원재료, 제품을 적고요. 그 다음에 품명에 관련되는 상품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상한 금액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 8,390만 원입니다. 자, 이동평균법으로 신고를 했고 이동평균법으로 했죠. 그럼 신고 방법 8,390만 원. 그럼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재료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7,800입니다. 기말 평가 금액이. 후입선출법에 의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평가 방법을 신고를 안 했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 7,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만큼 차이가 생겼죠. 재고자산을 과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익금액 산입 100만 원 유보 처리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 방법이 이동평균이었고 계상한 금액도 이동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평가 감 생긴 부분 1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거 500만 원 유보 추인해 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유보 잔액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세 공과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세 공과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개인 조정에 과표 및 세액 계산에 제세 공과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목별 세무조정 쪽에요. 자, 제세 공과금을 클릭하셔 갖고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F4번 과목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목 추가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계정 과목인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잡손실이나 또는 이제 소득세 등과 함께 반영해서 처리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세무조정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잡손실, 소득세 등을 같이 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세 등은 우리 1순위로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상당히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득세 등을 포함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잡손실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태료나 벌과금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잡손실 계정으로 많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손실 계정별 원장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이 제세 공과금 명세서 쪽에서 바로 처리하시면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잡손실이나 소득세 등을 과목 추가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쭉 반영을 하신 다음에, 자, 공장 토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취득세는. 그래서 토지의 원가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고,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개인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교통위반 벌과금, 관세법 위반 벌과금, 그 다음에 소득세 등과 관련되는 부분 전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무조정 자료는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해서 632만 원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지만 잡손실, 세금과 공과금, 토지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1순위로 소득세를 이미 세무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무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외하시고 나머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